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한 건물 옥상에 위치한 헬기장입니다. 이런 헬기장을 이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도심에 있는 빌딩 숲을 지나쳐야만 하는데요.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일인지 날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광주에서 헬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수색 지원을 마치고 가던 중에 벌어진 사고라 더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작년 11월에도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 민간 헬기가 충돌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졌는데요.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사고들. 너무 높아도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무슨 소리만 나도 이제 좀 놀라게 되시네요.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은 뭐 화재가 나도 그렇고 또 그런 게 있죠. 이제는 뭐 높은 층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적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층 건물들이 헬기 사고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사고가 났던 고층 아파트가 보이고요. 그 옆에도 역시 고층 아파트. 또 강 건너에도 굉장히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한 곳에서만 보이는 게 벌써 수십 채입니다. 서울엔 고층 건물만 300개가 넘습니다. 5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까지 합치면 총 335개에 이르는데요. 하늘 위에 암초 같은 고층 건물 위로 헬기가 지나가는 모습 자주 보셨을 겁니다. 소방 헬기 같은 응급용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관광 헬기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来主要是来看看咱们这个韩国这个首尔这个美丽的城市。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헬기 투어 입소문을 타고 상황 중인데요.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곳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네, 헬기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입니다. 한강부터 주변 공원까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경치는 훌륭하지만 안전 문제만큼은 달랐습니다. 여의도 무역센터 있는데 광나루 하루에 뭐 한 3, 40명 많을 때는 70명씩 돼 단체가 30명이면 10번 60명이면 20번. 자, 이날도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헬기가 쉼없이 뜨고 또 내렸습니다. 28분 동안 무려 7번이나 운항을 했는데요. 이런 관광 헬기뿐만 아니라 민간 헬기의 비행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헬기 사고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셈인데요. 우리나라에 등록된 헬기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기상 변화에 유난히 민감한 헬기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 체계적이지 않다고 하는데요. 전직 헬기 조종사의 이야기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헬기라는 거는 어떤 비행장에 집중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한 대, 두 대, 뭐 뿔뿔이 흩어져서 전국 각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괄적으로 뭐 크로즈를 한다는 이런 게 안 되고 상대적으로 일반 비행기보다 저고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 주로 시각 비행을 많이 하게 되고 헬기는 그러니까 기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헬기 운행 시 기상의 영향 어느 정도일지 비행 시뮬레이터로 직접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맑은 날에는 이렇듯 지상의 모습이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요. 하지만 안개가 자욱한 상황을 연출하고 다시 비행을 하자 맨눈으로는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태로 비행을 하다 보면 자, 이렇게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겠죠. 예를 들어서 뉴욕 같으면은 이 도시 계획이 잘 돼 있어서 공개 소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안개가 끼었더라도 바람만 조금 불면은 안개가 금시 소산이 되는데 맨해튼의 건물들은 일렬로 세워져서 바람길을 막는 건물이 없습니다. 바람이 잘 통해서 안개가 머물 틈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서울은 서울 어떨까요? 경우에는 그렇게 계획적으로 도시 건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개가 끼었을 때 그 소산되는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그래서 안개가 오래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공기순환에 중점을 두고 계획된 맨해튼의 거리와는 달리 서울은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런 차이가 생긴 건데요. 그렇다면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도심 속 헬기, 그 사고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항공법 제50조엔 기장의 권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헬기 조종사의 경우는 권한이 아닌 책임뿐이었습니다. 뭐 그걸 안 따르면은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사고로 직결이 되고 본인이 그 사고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조종사는 그 조종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게다가 비행기의 경우 공항을 벗어난 후에도 관제소와 계속 교신을 하며 비행하지만 헬기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교신 또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시중 비행하는 항공기들은 자기가 피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관제를 해주진 않아요. 다만 자기네가 뭐가 이상이 있거나 그쪽에 뭐 기상이나 뭔가 알고 싶어서 관제사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주파수를 항상 켜놓고 가기 때문에 그 주파수로 이용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헬기는 도심 속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작년에 벌어진 헬기 사고 이후로 헬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2018년까지 안전대책을 완벽히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가장 중요한 종합 감시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는 아직 4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안전과 임무가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기장의 마인드, 마음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 헬기 사고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현실적인 안전대책과 함께 기장의 책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